둘 다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에다가 번호를 매긴 거죠.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전 2번.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복장에 가둬서 남의 쓰면 남의 쓴 대로 네? 가! 아니 아들이 죗값을 받은 거 영상을 찍고 올린 건데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30대 박모 씨는 한때 잘 나가던 의류 쇼핑몰 사장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네,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대형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상승세에 있는 그런 브랜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박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흘 뒤엔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동영상이 촬영된 건물이야. 여기서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출됐어.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2명 포함 10여 명. 이 중엔 박 씨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도 있었습니다. A씨는 박 씨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그냥 쇼핑몰 사장님이고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이제 쇼핑몰 파티를 한다거나 자동차 같은 것도 벤틀리를 사서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과시했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이 시작됐고 그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침대로 던져서 수갑이나 뭐 제갈 이런 걸 물리고 막 때려요. 이제 칼로 몸을 쓰다듬는다거나. 그해 크리스마스는 악몽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갑자기 뭐 영상이 찍고 싶다고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맞는 영상이 어떠냐, 잘못 맞아서 눈 실명할 뻔할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소용없었고 박 씨의 인터넷 계정에서 보게 된 피해자도 여럿이었다고 했습니다. 거부를 하면 폭언이나 이제 폭행 같은 걸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긴 거죠.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전 2번. 심지어 박 씨가 보낸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새벽 5시경쯤에 비밀번호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막 옷을 벗기고 때리고 여자친구 한 번만 그렇게 연락이 왔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결국 일부 피해자가 신고해 박 씨의 범행을 멈췄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와 부모에게 쓴 편지 원본입니다.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시간과 자유에 대해 억압되는 것이 힘들어 지독한 반성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박 씨 부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고등학생을 찾아내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흥신소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자 박 씨 부모는 예전에 주소와 연락처를 모를 때도 100만 원 줬다며 지금은 아파트 주소도 찾았으니 피해자를 찾기도 쉬운데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네들 어려우니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흥신소는 일단 학교 수업 시간을 알아보겠다며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부터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일당 25만 원씩 탐문하는데 내고시면 100만 원이라며 의뢰인을 픽업하고 집까지 모시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 안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박 씨 부모는 밖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추적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소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6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해줬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중엔 박 씨 부모가 찾아내 처벌 불원 탄원서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어디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는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취재 닷새째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 씨 범행 장소에 어린이집이 포함됐던 겁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집에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아, 여기다.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이야. 입구를 보니까 똑같아. 여기야. 1년 전엔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원래 어린이집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어요? 네, 있다가 안 되니까 어린이가 애들이 없으니까 그만뒀어. 그래서 한 몇 달 됐어요. 1년 넘진 않았어요. 어린애서부터 한 1학년인가. 주민들은 어린이집 건물에 박 씨 쇼핑몰과 사무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쇼핑몰 동대문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차는 한참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팔았는지 어쩐지 아무튼. 구속 수감된 박 씨가 공부하러 외국에 간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쇼핑몰은 아들이 했다니까. 그럼 아들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외국 갔다고 그러더라. 그럼 미국인지 어디 외국 갔다고 그래서 공부하러. 공부 더 하고 온다고 갔다고.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어린이집에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였던 박 씨 부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들이 그 여자친구도 불법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구치소 있죠. 아직 인터넷에 남아있는 피해 영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영상은 다 남아있어요. 인터넷에. 그거는 모르겠고. 가세요.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네? 몰라 그거는. 아니 왜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양반아. 한때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했던 이들은 피해자들 상처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오히려 다른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라며 훈계까지 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니까. 가요. 그 하신 말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취재하지 말고요. 박 씨는 3년 뒤 출소합니다. A 씨는 그 3년 뒤가 두렵습니다. 제가 입었던 옷이랑 낙서, 집 구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나왔죠. 이사를 가고 정신병원도 다녀오고 가끔씩 악몽을 꿔요. 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꿈 같은 거를